뭐 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. 보이콧 아예 하겠어. 저는 이게 지금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보이콧 얘기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저는 하면은 결론은 안 했던 거고 그렇게 되니까 위쪽이 협회에서 보는 관점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콧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네, 반갑습니다. 축구 썰전 2와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오늘은 또 축구 쪽에서 굉장히 또 활약을 하시고 종사하시는 네 분을 모시고 2화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다 알지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각자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제 방구석 축구 해설위원. 네, 방구석에서 저 축구만 쳐보다가 중계하러 갈 때 가끔 나오는 이런 말씀. 축구 해설위원 장지현입니다. 네. 근데 소개부터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저희 그렇게 센데 아닌데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센 축구팀장 오충원입니다. 팀장님, 팀장님. 이메일 아이디가 시퍼드입니다. 네, 시퍼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10버드잖아요. 10버드. 레전드예요, 정말. 저도 그게 이렇게까지 화제될 줄 몰랐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예. 그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씹었는지? 그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이메일이 처음 생길 때쯤이었어요. 이제 이메일 하나씩 만들잖아요. 사람이 살다 보면.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쳐볼까 했는데 돼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.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. 저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앞에 화로회 박스가 있더라고요. 화로회. 그래갖고 화로회를 했지. 그래서 화로회야 아직도. 소개 우리 후배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전직 축구 선수였고요. 지금은 사업하잖아. 네, 사업도 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얘기해봐. 대회 말을 좀 하게 좀. 말하는데 아니 근데 사업보다도 소형 유튜버라고 알아주시면 하이브로스라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그 알고리즘에 하이브로스가 뜨더라고요. 진짜요? 제가 본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런닝화. 제 리뷰 채널도 하고 네, 있어요. 그거 하러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제가 김근환 선수는 원래 이제 제가 뜰 때도 알았지만 제 알고리즘에 왜 런닝화가 뜰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축구만 파다 보니까 더 이상 컨텐츠 할 게 없어서 런닝화도 파고 있습니다. 요즘. 네, 그래서 오늘 대형 채널에 나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감사합니다. 저는 그거 봤어요. 그 어떤 거 보셨어요? 임상엽 선수랑. 일단 소개부터 좀. 네, 안녕하십니까. 골닷컴의 김형중입니다. 아, 네, 채널 이름 믹스존 K. 네, 믹스존 K입니다. 네. 네.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일단 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본격적인 얘기로 바로 그냥 이번에 태국전 보이콧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? 보이콧. 그러니까 뭐 지금 K리그 개막했는데도 팬들이 그 서포터들이 네네. 정몽규 회장을 저격하는 그런 피켓. 이번에 울산에 특히 그게 나왔죠.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뭐 K리그 팬들 뭐 그거는 이제 K리그 감독을 빼가려고 했다 뭐 이런 불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협회에 대한 불신 자체가 지금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협회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지 않았어요? 트럭 그리고 막, 시위하고. 트럭. 협회가 소통을 좀 하면서 지금 나왔던 그 팬들의 불만들,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리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협회는 지금 다른 이슈들이 자꾸 생기니까 K리그도 개막하고 또 임시감독도 선임이 됐고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옛날처럼 그냥 또 이렇게 또 다른 이슈로 이렇게 또 집중되겠구나 하는데 이번 같은 사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다. 사그러지지는 않고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서포터들이 대표팀 경기에서도 그렇게 들고 나오고 계속 하는 게 이게 해결을 못하고 계속 끌려가면 그러면은 협회나 전문계장 입장에서도 나중에는 뭐 상당히 좀 힘든 상황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분들이 이제 보이콧하는 거야 저희가 뭐 어떻게 그분들이 뭐 그렇죠. 한다니까. 아까 팬분들 네. 입장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항의가 보이콧 아닙니까? 그쵸. 어떻게 보면 협회에 찾아 계속 가도 뭐 문 닫혀 있고 이럴 수도 있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콧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가더라도 응원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것도 짜증나는 거예요. 지금 핵심은 협회 그 고위층과 이런 문제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협회 분들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. 그리고 또 선수들도 열심히 뛰는데 경기장 자체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가서 우리가 팬들이 가지신 의견을 좀 표출해야 된다는 거죠.
뭐 응원을 잠시 안 한다든지 뭐 한 10분이나 30분이라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좀 의미를 좀 부여해서 그런 식으로 좀 보이콧을 해야지 뭐 경기장에 안 온다든지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일반 팬들이 볼 때는 그분들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? 안 가는 게 나을지, 가서 침묵 시위를 할지, 아니면 문구를 들고 항의를 할지, 뭐 여러 생각들 했을 텐데, 이제 갔는데 침묵 시위를 하면 일반 팬들은 아, 저분들이 그냥 쉬고 있구나,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임팩트를 못 주니까 아예 보이콧이라는 뭐 그런 식의 카드가 제일 뭐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. 근데 저도 우충환 기자처럼 사실 그것보다는 경기장에 와서 어차피 그 자리를 누가 또 채울 거 아닙니까? 관중석들이 응원석을. 채울 것 같아요. 지금 표 그렇죠. 팔리겠죠. 사실 그러니까 뭐 팬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거는 가지 말자는 그 성향이 가장 큰 것 같고, 사실 뭐 과거에도 보이콧을 하자 이런 뭐 경우들이 있었는데, 지금 이번에 그런 보이콧 움직임은 굉장히 좀 그게 또 제일 세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. 근데 물론 이제 뭐 그거는 팬들의 결정 사항이고 팬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고, 미디어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있는 노릇은 아니지만, 뭐 이번에는 조금 좀 결과가 예전보다는 조금 세지 않을까. 좀 기사도 찾아봤는데 논란이 되는 게, 지금 화살은 어차피 대한축구협회에 쏠려 있는 거였잖아요. 네, 화살을 향하고 있는데 이제 K리그랑은 이게 별개다. 프로축구연맹이랑 이 대한축구협회는 별개인데 왜 이게 K리그까지 이제 보이콧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, 지금. 그게 약간 지금 팬들 사이에서 엄청, 왜 굳이 K리그까지, 지금 흥행하고 있는 왜 K리그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가냐. 지금 이 얘기한 입장이 이건 것 같아요. 뭐 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. 보이콧 아예 하겠어. 저는 이게 지금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보이콧 얘기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저는 하면은 결론은 안 했던 거고, 그렇게 되니까 위쪽이 협회에서 보는 관점은 아, 또 뭐 이렇게 또 흥미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. 근데 협회도 만약에 이제 관중들 팬들이 이제 보이콧을 좀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경기 전까지 그게 좀 강하게 보인다면은 분명히 좀 머리를 쓸 거예요. 지금 팬들이 예상이 한 6만이 와야 되는 경기에 뭐 3만 밖에 표가 안 팔린다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협회도 머리를 좀 굴려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거랑 패키지로 뭐 그런 상품을 낸다던가.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니폼이 바뀌어요. 해외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뭐 3월 21일 뭐 그쯤에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유니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재고떨이 해야 되잖아요. 그 전과 나이키. 예, 그거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팔면 뭐 팬들, 일반 팬들은 뭐 이런 보이콧 움직임을 잘 모르는 거기에 또 혹해서 또 4만 5만 채워주지 않을까. 그러면 이게 나가면 알잖아요, 이제. 아, 그렇죠. 아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 김 선생처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, 저는 정전 위원 말씀이 맞는 게 누구든 채울 수는 있어요.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가 단순히 이제 축구만 좋아하는 팬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여러 일반 그 여성 팬들도 되게 좋아하잖아요. 약간 아이돌화 개념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 그 6만을 또 채워주고 또 응원해 보내줄 수 있어요. 다만 근데 이제 그 의견을 좀 표출하려면 가서 해야죠. 보이콧 한다고 해서 뭐 우리끼리 안 갈 거야,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.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서 어떤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펼쳐야지 이게 보이콧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지, 단순히 우리가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끝난다? 뭐 다른 사람 채울 수 있다.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집회 같은 거잖아요. 네, 가서 조용하자 뭐 이런 느낌. 그런 개념을 가고 좀 깨끗하게 하고, 깨끗하게 응원도 할 건 또 하고, 또 정리까지 깔끔하게 하면, 그동안에 이런 흐름들이 그랬잖아요. 지금 팬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그 예전에 승무조사 사면할 때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을 다 팬들이 의견 내고 언론에서 또 쏘아대고 하니까 그게 변경이 된 거니까, 그런 식의 의견을 개진해야지 그냥 경기장에 안 간다 이런 개념은 좀. 그러면은 팬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? 명확해.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있잖아요.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들, 협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지금 중첩이 돼서 지금 한 2달 사이에 불거져 나왔는데, 협회가 사유화되느냐, 한 사람의 어떤 사유화된 조직이냐, 그 성격은 아니잖아요. 아, 그건 그래서 아닌 협회 특성을 고려할 때 태극기를 달고 우리 대표팀 운영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주인이고 또 축구인들이 주인이고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느냐. 그거는 이제 뭐 정관을 바꾸던 어떤 문제가 있던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를 주던, 그거는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어떤 선언하듯이 딱 액션을 보여줬을 때 첫 번째 액션이 될 수 있는 거고, 그다음에 뭐 이강인이나 이런 선수들의 논란 문제도 지금 뭐 여러 찌라시들이 돌잖아요. 그런 아주 부정확한 팩트들이 돌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온갖 소설을 쓰면서 생각하는 이러한 지금 난잡한 현실에서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되는, 국가대표 선수들을 좀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될 단체가 협회인데, 협회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도 팩트에 입각한 정리 처리를 좀 해주고, 몇 가지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리액션이 돼서 보여줘야 아,
이분들이 이제 바꾸기로 약속을 하고 뭐 서면화 시켜서 그것을 바꾸기로 이제 약속을 했구나.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. 국민들이 바라고 축구인들이 바라는, 축구 팬들이 바라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바라는 거고, 그렇지 않고 이 불씨를 계속 끝까지 지금 갖고 가면 이번에 사실 방식 자체가 뭐 보이콧을 하든 아니면 가서 피켓으로 메시지를 주던 간에 이런 불씨를 계속 남겨놓게 되면은 결국은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됐을 때 4월에 황선홍 감독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본선 진출도 어떻게 보면 뭐 실패할 가능성도 아직 있거든요. 뭐 그런 부분에 여름이 지나가고 A매칭 계속 있는데 월드컵 예선이 또 가을에 또 있잖아요. 그때 뭐 한 경기라도 또 어떻게 문제가 생기거나 낙마하면은 계속 불씨는 계속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걸 해결 안 해놓으면.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이제 가을 넘어가면 국정감사가 있어요. 정치인들이 지금 뭐 하나 지금 잡아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거를 좀 끄집어내려고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도 어디 나가서 막 질문 공격 들어오는데 답변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. 아주 곤란한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협회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빨리 정리를 안 하면 그냥 우야무야 어떻게 또 이렇게 흘러가겠지.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. 다른 때에 비해서. 근데 뭐 최근에 그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정문교 회장이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, 공식적으로. 그 부분으로도 전혀 지금 팬들은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. 그게 문제인 거죠. 이제는 그 약발도 다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. 계속 그렇게 해와서. 그렇죠. 뭐 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뒤로 달라진 점은 지금 아직까지 전혀 없고, 물론 뭐 아직 시간이 뭐 2주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. 저번에 이사회 다 사퇴한 다음에 또 이사회가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깔끔하게 해야 우리 장 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들을 좀 깔끔하게 해결하고 나아가는 스텝을 보여줘야 팬들이 이제 우리 그 축구에 대한 기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. 네. 좀 변화의 모습을 네,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명확하게 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액션이 명확해야죠. 정확한 액션을 보여줘야 아마 이런 보이콧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빨리 털고 지나갈 수 있다. 그래야지 뭐 얼마 전에 또 우리 후배들의 그런 것도 또 이제 사그라지 사과들고 이제 경기력으로 보여줄 수 있고 한국 축구에 발전할 수 있다. 이 말씀이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은 기자회견을 해도 기자회견이 끝나고 뭐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기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 다음 스텝은? 왜? 확실한 스텝을 보여주지 않고 아주 불분명한 그런 마무리로 항상 이번에 뭐 국가대표 감독을 임시 감독을 뽑을 때도 불명확한 거예요. 뭐 후보 2, 3까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가 얘기하고 없죠. 뭐 어떻게 뭐 어떻게도 왜, 없고 왜.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핵심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쑥 이렇게 도망가다가 끝나버리거든요.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대표팀 임시 감독 체제.